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유흥주점과 음식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지역대학과 경남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제에서 10대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가 지난달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만 미성년자 교통사고로 경남에서 5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 고압 지중선로를 매립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경남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수십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베트남 유흥주점 앞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벌써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창원에서도 진해 음식점과 마산 유흥주점에서 여전히 확산세가 거셉니다. 두 곳에서만 13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김해와 창원 모두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역 발생 10명 중 7명은 우리시 주민이며 3명은 타 지역 주민입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분에게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이른바 핀셋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두 990개소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주말부터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함양군 방역당국은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가족, 지인, 동선 노출자 및 격리 대상자에게 다수 확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논의할 계획이나 핀셋 방역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시군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23일 오후 기준 약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입원 중이며 약 300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77%에 이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벚꽃 엔딩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네,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경남 지역 대학들과 경남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9만여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 55만여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남 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고 급기야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 학과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준 반면 수도권으로 신입생들이 쏠리면서 지역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2023년부터 권역별 대학 정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지역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학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동 목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로 진학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험생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는 것. 대학들은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30%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0% 기본의 지역 내의 그 TO 앤드 플러스 20%를 더해서 50%로 해서 확대하자는 건데 20%는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아도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가능하다. 인구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위한 개선책도 요구됐습니다. 들어온 인재조차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여기에 있는 인재를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그 구조와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 전환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들이 길러지고 교육되어서 여기에는 대학의 자산과 인력을 활용한 홍보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협업이 핵심인 만큼 장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업을 위한 TF를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가동합니다. 앞으로 지역대학과 도교육청은 TF팀을 꾸리고 정기 회의를 갖는 등 교육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밀양 얼음골에서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도 꽁꽁한 얼음을 볼 수 있었던 밀양 얼음골에서 일찌감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린 겁니다. 네, 일부 관광객은 얼음이 안 보이자 입장료 환불까지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 제약산의 해발 600m 지점,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얼음골입니다. 이날 경남 지역의 한낮 온도는 3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얼음골의 기온을 보시면 지금 7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서늘한 바람까지 피서지로 제격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얼음골에서 얼음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미 얼음이 모두 녹아버린 겁니다. 지난해에는 5월 말까지 얼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 같은 이제 풍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찬바람이 나오고 이제 얼음이 이렇게 어느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상 기온, 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평년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금 풍열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갈수록 빨리 녹는 얼음을 보며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근심이 깊습니다. 아니 기온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그때까지는 거의 얼음이 그냥 있었거든요. 한 3년 그때 정도부터는 이게 조금씩 좀 그 얼음 남아있는 기간이 좀 짧아지더라고. 관광객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얼음을 못 봤으니 입장료를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들어와서 얼음이 없어갖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좀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밀양 얼음골. 하지만 이상기온 탓에 얼음 없는 얼음골이 돼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 고압 지중선로를 매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인데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청량산 송전탑 고운초합 고압지중선 반대비대위 이상규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량산 송전탑 고운초합 고압 지중선로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고압 지중선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매설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바로 8m 정도의 이 떨어진 곳에 고압선 지중선로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15m 정도 되면 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하고.
근데 그곳에 지중선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사를 강행하겠다라는 게 한전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을 지나는 고압 지중선로를 다른 노선으로 지나가거나 좀 더 안전하게 해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현재 공사 강행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전탑과 고압 지중선로를 놓고 한전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전에 요구하는 건 일단 지중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건 저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일단 청량산 쪽 송전탑 계획을 철회하고 반박곡에서 지중화하여 14번 국도인 경남대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지중선종선로가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 추가 매설하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고운초등학교 앞 50m 구간부터 해운중학교 원형 교차로까지의 구간을 평균 매설 깊이 15m 이상으로 매설하고 전자파 차폐막을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비대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각자 반대 활동을 하던 월영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가 얼마 전에 공동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 운동을 하기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 시위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항의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실도 방문할 거고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도 방문해서 저희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에 대한 자료 전달과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고운초등학교 앞에 고압 지중선로에 대해서 저희는 결사 반대할 예정입니다. 네, 고압 지중선로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한전에도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규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대검찰청의 형집행 지휘 촉탁을 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지사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측은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 정리, 건강상 문제 등을 소명 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수감되면 지난 1심 재판으로 구속된 날을 빼고 약 21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는 이낙연 후보가 경남을 찾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 판결은 아쉽다며 도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드릴 수 있고 언론에 좋게 비치지 않을 수 있어 김 전 지사를 직접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불경 메가시티 건설과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경남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여러 의욕적인 정책들이 차질을 맞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출신 경남 도의원 등과 협력해서 정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 50분쯤 거제시 장평종합시장 앞 왕복 2차전 도로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0대 학생으로 차 안에는 4명의 또래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대 학생이 운전 중 한눈을 팔아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건수는 모두 370여 건으로 이로 인해 505명이 다쳤고 10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